바로 결론으로 들어가면 160불에서 190불 사이, 여전히 나쁘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노이즈와 급락장 속에서도 왜 우리가 엔비디아를 주목해야 하는지, 감이 아니라 최대한 어려운 이야기는 빼고 단순하게 숫자와 생존 논리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AI 칩 점유율은 약 90%입니다. 이미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점유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 90%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경쟁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제품 출시 주기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호퍼, 2025년에는 블랙웰, 2026년에는 루빈으로 이어지는 연간 단위의 차세대 칩을 출시함으로써 계속해서 경쟁사들과 기술 격차를 확대하고 있죠. 이러한 칩의 성능 향상은 AI 모델의 학습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추론에 드는 토큰 비용을 계속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계속해서 새로 개발된 칩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칩에 대한 성능 자체도 좋은데 엔비디아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쿠다입니다. 쿠다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우리 이 쿠다가 뭐냐? 쉽게 비유를 하자면 엔비디아 칩이 뜨거운 화력을 내는 화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쿠다는 표준화된 레시피와 맞춤형 조리 도구와 같은 주방 풀세트를 제공을 합니다. 또 이런 세팅된 주방을 이미 100명 중에 95명 요리사들이 20년 동안 숙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춤형으로 쿠다라는 주방에 익숙해져 있는데 다른 경쟁사의 주방이 정말 월등하게 성능을 내지 않는 한 그 경쟁사의 주방으로 갈아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칩은 성능마저 좋은데 쿠다라는 맞춤형 주방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고객들로 하여금 락인 효과를 걸어버립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칩 단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슈퍼컴퓨터 전체를 파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 AI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단일 칩으로는 모델 전체를 담아낼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너무 커져 버렸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칩을 뇌 전체로 꾸며 버려서 렉 단위로 팔아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칩 성능뿐만 아니라 냉각이나 전력 관리까지 패키지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는 평균 판매 단가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 또 고객사가 겪는 여러 설치 및 운영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이 반도체 칩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열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데 운영상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 엔비디아의 매출은 당연히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굉장히 높죠. 제조업이 70%대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대체제가 사실상 없으니까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발 팔아 달라고 줄을 서고 있죠. 가장 직접적인 경쟁사인 AMD와 비교를 해 봐도 매출 성장률과 매출 총이익률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AMD는 칩 자체의 성능도 어느 정도 딸리지만은 칩을 팔려면 당연히 싼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니까 총이익률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매출 성장률도 엔비디아보다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이렇게 강점을 가지고 있고 경쟁사에 비해서 총이익률도 높고 매출 성장률도 높은데 이렇게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고 있냐라고 봤을 때 엔비디아는 칩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공장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냐라고 알아보면 사실상 절반 정도의 비용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약 20~30%는 계속해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요 투자처에는 오픈 AI, 코어위브 등이 있죠. 아무래도 독과점 이슈 때문에 회사를 통째로 사지는 못해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순환거래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실제 엔비디아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다시 칩을 사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금액이 전체 매출 대비 낮은 비중이고 대부분의 매출은 빅테크와 같은 곳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점과 또 실제 순이익 대비 잉여 현금 흐름이 78% 수준으로 현금 흐름이 아주 잘 돌고 있고 또 애초에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지분 투자를 안 하면 모든 돈을 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자본 배분 효율상 이는 누가 봐도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순환 출자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반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지분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모든 코드를 쿠다 기반으로 짜게 되면은 이는 다시 락인 효과가 되겠죠. 또 우리야 지금 가장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AI 서비스가 T와 같은 언어 모델이지만 실제로 10년 후에는 국가 단위의 AI나 바이오나 자율주행과 같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AI가 쓰일 것이기 때문에 아예 눈을 밖으로 돌려 미래의 우리 물건을 대량으로 사줄 새로운 산업 자체를 돈으로 계속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우리 칩을 안 쓸 수 없는 구석구석에 미리 말뚝을 박아 놓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냐고 했을 때 아니죠. 당연히 어디에나 리스크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에 대한 리스크인데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실제 제작은 TSMC가 100% 하게 됩니다. 공급처가 100%라고 하는 것은 공급처인 TSMC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칩 자체를 아예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리스크이지만 사실 이 리스크는 엔비디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반도체 회사의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상 현재 중국에 대한 칩 판매는 교착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엔비디아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중국향 매출을 영원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칩을 개발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규제가 풀려도 중국과 같은 거대 시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큰데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영업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사는 속도보다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도태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죠. 다행히 클라우드 서비스는 계속해서 호실적을 내고 있고 메타 또한 이번 실적에서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광고 서비스 매출이 엄청나게 향상이 돼서 10%가 상승하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AI에 투자를 하는 속도를 버는 돈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본전이 안 오면 투자를 멈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가 없죠. 왜냐? 이거는 수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죠. 옆집 구글이 칼 갈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익성이 안 나니까 투자를 줄이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또 국가 단위로 봤을 때도 미국과 중국과의 현재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격적으로 AI 투자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적 AI 독립을 위해서 여러 회사와 협력하여 미국에서 총 30만 개 이상의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약을 얼마 전에 맺었죠. 또 EU 또한 200억 유로를 투자를 해서 AI 팩토리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칩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적인 군비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비싼 거야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죠. 일단 엔비디아 현재 퍼가 한 40배 정도를 받고 있어요.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하면 높은 숫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NTM 퍼, 내년 퍼로 볼 때는 약 25배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엔비디아가 벌어들이는 돈의 속도가 엄청나게 그 성장 속도가 빨라서 1년 뒤면 주가가 이익 대비 25배 수준으로 저렴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미친 성장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이고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AI 수익성에 대한 문제나 빅테크들의 대한 칩들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가 급락하는 형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본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한 번에 높인다기보다는 낮은 비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적인 급락 때 쪼끔씩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사모으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엔비디아가 경쟁사 대비 가지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강점, 빅테크와 국가 단위로 보았을 때 멈출 수 없는 군비 경쟁이라는 점, 엔비디아가 단지 칩을 판매하는 기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도 계속하고 있다는 점과 또 허와 성장의 관점에서 종합하여 볼 때 현재의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를 결정할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는데 저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반도체 기업을 넘어서 미래의 자동차, 로봇, 공장 등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두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칩 제조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자 하는 엔비디아의 빅픽처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